요즘 따라 자꾸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시나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휴 힘들어 하시며 뭔가를 짚고 일어나시나요? 기력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이나 보조식품들보다는 가격도 싸고 건강한 식단으로 근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놀라운 음식 5가지와 3달 만에 활력을 되찾는 비밀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시지요?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서입니다. 매일 챙기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음식. 이걸 모르시면 매달 늘어가는 병원비는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3달 만에 예전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중간에 쉬고 싶어지고 예전엔 거뜬히 하던 김장이 이제는 너무 힘들고 나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증상들의 원인은 근육 감소증 때문일 수 있어요.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져요.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면 뼈가 더 약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로는 근육 감소증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력이 없고 허기가 지고 밤에 쥐가 나는 것이 모두 근육 감소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한 개 고기 한 점이면 충분했지만 60이 넘어서는 똑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져서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 오늘 단백질 챙겼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육지이에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50지에서 60지인데 계란 하나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란을 10개씩 먹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우리 위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기도 먹고 있는데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얼마나 드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고기가 잘 안 넘어가시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계란도 매일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럴까?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가고 근육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흡수율 저하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젊을 때 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1.5배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침에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아침은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에는 몰아서 많이 드시면 근육 합성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한 끼에 최대 20지에서 30지 최대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배출되고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특히 근육 감소증이 시작되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고 더 적게 먹게 되고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아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박순덕 씨는 무릎이 아파서 손주 돌보기도 힘들었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는데 그분이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3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 잡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70대의 등산을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흔한 음식이에요. 단백질 많은 음식과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황태는 백지에 7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자그만치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혹시 황태국 드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건더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말린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간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황태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 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황태를 불릴 때 쌀뜨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황태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 잘 우러나게 해줘요. 그리고 불린 황태는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시거든요. 황태국을 끓일 때는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특히 무는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요. 국물이 우러나면 황태 건더기는 건져서 따로 놓고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추세요. 중요한 건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버리시는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독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나트륨 때문이에요.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이건 여러분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 한 모에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한 달 먹어도 계란값보다 싸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두부가 이런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냥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를 고를 때 도 팁이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포장을 뜯었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뼈 건강이에요. 무릎 아픈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두부는 이미 분해된 상태라서 소화 효소가 부족한 우리 나이에도 쉽게 소화돼요.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은 분들도 드시기 편해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간식으로는 따뜻한 순두부도 좋고요. 그리고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는 그 작은 콩인데, 병아리 콩 이름만 들어도 귀엽죠? 그런데 효과는 무시무시해요. 삶은 병아리 콩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혹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2, 3일에 한 번 꼴로 가시는 분들. 병아리 콩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줘요.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속도 훨씬 시원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아리 콩은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특히 비타민 B9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도와서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런데 병아리 콩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신 적 있으시죠? 특히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갑자기 피곤해지시는 분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인데요. 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병아리 콩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병아리 콩을 충분히 불리고 압력솥에 삶아서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믹서에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힘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되고 콩자반처럼 만들어 반찬으로 먹어도 돼요. 특히 병아리 콩죽은 정말 고소하고 든든해요. 물이나 육수에 삶은 병아리 콩과 쌀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을 거예요. 나물 무칠 때 넣는 들깨가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어요. 들깨 한 큰술에 약 3g이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요.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들깨가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뇌세포막 구성 및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하네요. 뇌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에요. 들깨, 미역국, 나물 무침, 선식 등에 활용해 보세요.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들깨가루로 나물을 무치면 나물 특유의 비린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들깨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 적당해요. 들깨 100g에는 55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들깨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들깨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볶은 들깨가 쓴맛이 난다면 산패된 것일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들깨는 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볶은 들깨 한 큰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면 고소한 맛도 즐기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정말 의외일 거예요. 시금치와 버섯인데요. 채소인데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고요? 시금치 3컵에 단백질이 2g, 버섯 100g에 3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시금치 3컵은 20칼로리, 버섯 100g도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 A, C 그리고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정말 다양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단백질 함량이 달걀의 절반 정도지만 칼로리는 계란의 반밖에 안 돼요. 반찬으로 매일 먹는 그 의미가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시금치 나물 버섯 볶음 이런 게 다 단백질을 보충해 주었던 거예요. 혹시 시금치 드실 때 떫은 맛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시금치의 떫은 맛은 수산이라는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돼요.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떫은 맛이 더욱 줄어들어요. 어떤 시금치든 드시면 좋지만 가능하면 제철 시금치를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요. 버섯도 종류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요. 느타리 버섯은 단백질이 특히 많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어떤 버섯이든 드시면 좋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버섯을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차면 금방 상합니다. 버섯은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 첫 번째는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가 됩니다. 비타민, 비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시기 권해드려요.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제로가 돼요.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의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드셔야 한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서너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과 두부 조림 병아리콩을 드세요. 황태 미역국 한 그릇에서 약 15g, 두부 조림에서 10g, 병아리콩 한 큰술에서 3g 정도로 총 28g이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점심으로는 들깨, 나물과 현미밥 된장국을 드세요. 들깨가루 2스푼에서 6g, 현미밥에서 5g, 된장국에서 3g 정도로 총 14g이에요. 저녁에는 계란찜과 채소 나물, 보리밥으로 마무리하세요. 계란찜 2개 분량에서 12g, 보리밥에서 4g, 나물류에서 2g 정도로 총 18g입니다. 간식으로는 병아리콩이나 두유를 챙기세요. 병아리콩 한 줌에서 8g, 두유 한 컵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 60g에서 70g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실 수 있어요. 이는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식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사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미역국 끓이실 때 황태만 추가하시면 되고 반찬으로 나물 하나 더 올리시고 두부 요리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2배 이상 늘어나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기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10분 이내에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그리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건 물 섭취예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 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나의 모습,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게 단지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허리나 무릎 통증이 이유 없이 시작되죠. 그 원인을 나이로만 돌리지 마세요. 혹시 내 식단에 단백질이 빠진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황태 한 줄, 두부 반, 모, 병아리 콩 한 줌.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100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